네, 45년 전 오늘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 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보면 윤석열도 전두환과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번 포고령에는 전두환이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명분 삼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또 정적이나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인 것도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 독재자 전두환 닮은 꼴 윤석열의 꿈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토일에 상정될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애초에 내란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게다가 검사가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장관을 중심으로 계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꼬리 자르기 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해온 사실 왜곡, 증거 누락 등 이런 행태로 볼 때 검찰 스스로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검찰이 일부러 무리하게 수사를 개시해서 추후 재판에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 되거나 또 공소제기 절차를 그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12.3 내란 사태는 범죄의 정점이 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그리고 그 대통령이 과거 정치 검찰의 수괴였다는 점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의 위헌적, 위법적 시행령에 기댄 수사 개시로 인해서 자칫 내란 혐의자들이 향후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 형사 사법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 가동 전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중심이 돼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어제 검찰이 빠진 경찰, 공수처, 국방부에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수처법 제24조 1항의 위반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본안 재판에서의 공소 기각 가능성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검찰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조서를 공조수사본부에 이첩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여권에서는 윤석열이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서 심판이 정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황된 꿈은 일찍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정지는 재판부의 재량일 뿐입니다. 법기술자의 꼼수로 내란죄를 무마시킬 수 없습니다. 탄핵 열차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국민의 명예입니다. 이상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영상 중에 미공개 영상이 발굴돼서 지금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약 72분 정도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이번 내란 주범들이 발표했던 제1호 포고령 내용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활동 금지, 집회 결사 금지, 언론 출판 자유 중단,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로지 내란 속에 윤석열이 왕으로서 유일하게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처럼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량으로 불법 체포 구금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서 국민들로부터 괴리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국가 1호 극보안 시설, 그것을 수리를 해서 거기에 1000명 이상을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절로 욕이 나온다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아마 체감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3일 밤에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서 계엄군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또 국회의원들이 체포 구금을 감수하고 국회로 모여들고 경찰이 막는 정문을 피해 담벼락을 타고 넘지 않았다면, 현장에 진입한 계엄군 지휘관과 병사들이 신속하게 강력하게 행동했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정신이 멀쩡해서 토요일 새벽에 일설에 의하면 12월 20일에 원래 D-Day를 잡았다고 하던데,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금요일 날 밤에 모든 업무가 끝나 다 귀가한 다음에 계엄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조금의 가정들 중에 하나라도 맞았더라면 그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저항했겠지요. 집회하고 항의하면 전원 체포하고, 체포에 불응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심지어 사살했겠지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그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내 편이니까 이런 행위를 옹호하겠다. 조금이라도 버티면서 권력을 누려보겠다.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기회를 봐서 권토중래하겠다. 이런 시도와 이런 의도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중입니다. 내란 수계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최고 권력 그리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엄 선포를 할 수도 있고, 부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소규모 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급습할 수도 있습니다. 일개소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사진과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이번 계엄 선포가, 이 내란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우리 앞에 펼쳐졌을 그 상황이 얼마나 지옥이었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이 미공개 영상을 좀 구해서, 이게 아마 5.18 재단 이런 쪽에 입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해서 거기서도 국민들께 공개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당 차원에서도 구해서 일반 국민들 누구나 한번 그 당시의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쿠데타를 막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대응할 수 있지만, 그 수없이 중복된 우연들, 그 우연들 중에 하나라도 비끗했더라면 우리 앞에 펼쳐졌을 그 지옥들, 그리고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그 지옥들, 그 지옥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5,200만의 삶도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이 수없이 많은 이 나라의 주인들이 불안해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닙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고집, 그것 때문에 이 수많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고통 겪어야 합니까?
이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미래는 훼손됩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됩니까?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